한국은행은 국내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GDP 성장률을 금년도 2.8%, 내년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 가뭄 등에 따른 내수 부문 위축, 수출 부진 등 부정적 요인과 3월 금리 인하,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메르스 사태 및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하여 민간 소비 및 상품 수출 전망을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부 추경 예산 편성 효과를 감안하여 정부 소비 및 건설 투자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의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그리스 위기의 확산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의 감속 성장 우려,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개선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전년 동기를 보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내수 부문도 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여건이 개선된 데다 주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소비 심리도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계부채 누중 및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은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건설 투자는 주택시장 호조, 추경 편성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2016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금년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금년 중 33만 명, 2016년 중 34만 명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공공 및 금융 부문에서 인력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메르스 영향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고용 부진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지난 4월 전망과 동일한 0.9%로 전망되며 내년도는 1.8%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전망에 비해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금년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공공요금 인상폭 축소 가능성, 우유의 원유 가격 동결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중에는 저유가의 영향과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지난해 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소멸 등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도 980억 달러, 내년도는 880억 달러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중 경상수지 흑자 폭이 지난 전망에 비해 다소 확대된 것은 메르스 사태 이후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석탄의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상향 조정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 내외에서 2016년에는 5%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에 있어서 상하방 리스크를 살펴보면 미국의 성장세 확대, 국제유가 하락세 전환, 메르스 사태 진정에 따른 소비 심리의 빠른 회복 등 상방 리스크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지속, 그리스 채무 협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외 여건의 진전 상황, 메르스 종료 시점, 추경 수립 집행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물가 경로상에서는 오페크 감산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엘니뇨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 등 상방 리스크와 이란 핵협상 타결, 글로벌 달러화 강세, 원유 수요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추가 하락,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확대,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겨시 경제 정책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및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설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고용 인원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추경을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도 그 세출이 다 안 돼가지고 좀 4분기에 약간 밀린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반영했을 때 다 세출 세입 지금 예상대로 온전히 했을 때 전망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고용 전망에서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 거는요. 금융하고 공공 부분에 이제 구조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달 들어서 메르스 사태 여파로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타났고 그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일단 그 실적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연간 평균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경 말씀은 이제 물론 2013년도에 그 원래 예상했던 세출 추경이 실제 집행률이 뭐 이렇게 절반도 못 이르는 그런 상황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는 4분기 세입 추경도 물론이거니와 세출 추경도 현재 정부에서 그 발표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가정을 한 겁니다. 예, 한국경제 황정수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께서 2분기 성장률 0.4% 말씀하시면서 그 가뭄 때문에 뭐 농업 부문 영향이랑 메르스 사태 영향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출보다 이 부분이 더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거 좀 농업이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혹시 각각으로 뭐 성장률 하향 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부분이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을 이제 드리셨는데 수출에 따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 생산 부진은 이제 계속 기초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가뭄은 이제 이게 그 가뭄이 강우량이 그 평년 대비 한 6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황 부진이 나타났고 벼 파종이 지연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생산 그 농업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소비가 감소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물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과 관련된 뭐 운수라든지 서비스 쪽에 또 이 생산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 이 효과가 나타나서 가뭄의 효과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예전의 가뭄은 그게 어떤 일정 지역의 가뭄이었고 이렇게 나라 전체적인 가뭄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뭄이 농산물의 가격을 급등시키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를 줄이고 이 물동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당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2, 4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다운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알 수 없을까요? 저희가 연간으로는 가뭄을 그 GDP를 0.1%포인트 정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관광객 감소 이런 효과는 0.2에서 0.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방금 제가 숫자를 얼핏 들었는데 가뭄 영향이 0.5%포인트라고 말씀을 1% 연간으로 0.2%포인트 0.1이요. 그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2분기 성장률이 0.4% 정도에 그치면 말씀하신 연간 성장률 2.8%를 달성을 하려면 3,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나인
1% 이상 좀 훨씬 더 1.2 뭐 이 정도 크게 더 나아져야 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향후 3, 4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원래 표를 제시하시다가 이번에는 표를 제시를 안 하셨는데요. 그 분기별 성장 전망 표를 삭제한 이유랑 그 향후 분기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재님께서 그 메르스나 가뭄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영향 때문에 그 GDP 전망치가 낮춰진 영향이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성장 기여도가 다르겠지만 전망치를 낮춘 폭을 보면 민간 소비 이쪽 부분보다 상품 수출입 이 부분 낮춰진 폭 자체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4월 전망 대비해서. 그리고 민간 소비 자체도 하반기에는 좀 더 개선될 거다라고 여기 또 표현해 놓으셨는데, 보면 4월 전망 대비해서 줄인 폭 자체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가 물론 이거 전년 동기 비이긴 하지만 더 크게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상흑자 부분인데요. 그 경상흑자 전망치를 조금 높이긴 했는데 하반기 흑자 폭은 오히려 기존 전망보다 좀 줄어드는 걸로 전망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분기별 패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0.4% 이제 2, 4분기 성장을 가면 연간으로 저희가 전망한 숫자로 가려면 이제 저희 하반기는 이제 그 전기비 한 1% 내외 성장을 이제 하는 걸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2, 4분기가 이제 워낙 낮아지면서 따른 어떤 기저 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뭐 그 메르스 효과로 위축된 소비 중에서 전부가 다 이렇게 리커버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일정 부분은 또 이연되는 소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 4분기부터는 1%대 정도의 이제 성장은 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패스를 거기서 이제 뭐 그게 없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좀 더 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인 그냥 그 성장의 패스를 그림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나는 그 어떤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요 주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그 민간 소비인데요. 그 민간 소비와 수출입을 말씀하셨는데 수출도 물론 줄였습니다. 그런데 GDP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 아니라 수출입 차가 되는 거니까요. 수출 수입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나타난 거고, 민간 소비가 그 줄어들어서 경제에 주는 그 어떤 GDP 성장률에 주는 2, 4분기 특히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경상 흑자 규모가 좀 줄어든 걸로 저희가 본 것은 어느 정도 수입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거기다가 여행 수지라든지 뭐 지식 재산권 수지란 이런 서비스 수지가 조금 더 악화될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경상 흑자 규모가 하반기는 조금 더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제 저희가 회복을 재개할 전망에서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상반기에 비해서 특히 이제 2, 4분기가 낮아진 거에 비해서 이제 하반기는 좀 더 올라갈 걸로 본 거고요. 전반적인 이제 그 수준 자체는 이게 한번 이렇게 심리적 위축도 있고 낮아졌기 때문에 4월달에 본 것보다는 낮습니다. 예, 저 뉴스피메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금방 저희 오진우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비 성장 뺀 게 참 저도 의아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3분기, 4분기 1%대 성장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엑셀로 바로 좀 쳐봤는데 3분기 한 1.0, 4분기 1.1 정도 쳐도 한 제가 보는 걸로는 한 2.7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게 제가 산수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전기비 성장치로 1%대를 기록했던 게 2014년 1분기 1.1%거든요.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말씀하시기를 전기비 1% 성장이면 상당히 훌륭한 성장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2분기 0.4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3분기, 4분기 1%대 성장이 과연 가능한지, 물론 뭐 4분기는 금리 인하 효과도 있고 추경이 집행되면 어느 정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분기는 추경도 집행이 아직 되기 전일 테고
뭐 금리 인하 효과도 나타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기저 효과만으로 1%대를 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싶어서 그 부분 다시 질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비자 물가인데요. 뭐 성장률 많이 낮추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비자 물가는 안 낮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지금 그 2분기 그 하반기 소비자 물가는 기존 1.3%에서 1.2로 좀 낮추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수요 측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물가도 좀 낮아지는 게 이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으면 물가가 낮아지는 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 총재님도 말씀하셨고 뭐 2분기 성장 뭐 그 메르스나 가뭄에 의한 그 일시적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오늘 수정 전망 내놓은 걸 보면 2월 효과를 빼면 올 성장률이 2.0%고요. 내년은 1.9%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게 4월 달에 전망한 걸로 보면 올해 거는 그 2월 효과 빼고 그 2.0 즉 올해 성장 모멘텀은 2.0으로 갔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1.9%로 지난 4월에 전망했던 2.4%보다 훨씬 낮아요. 오히려 그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성장률 하락을 총재님 말씀처럼 그 가뭄이니 메르스니 하고 일시적 효과로 치부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GDP 갭 마이너스 폭이 내년에도 한 마이너스 1.4%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각각이요. 그 지난 4분기보다 소폭도 마이너스 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그 회복될 수 있는지 언제쯤으로 좀 추정해 보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비 성장이 아까 뭐 1.0, 1.1로 그리셨는데 2.7밖에 안 나온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패스랑 저희 패스랑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기비가 이제 뭐 가령 1.0, 2.0, 1.0하고 1.2하고 1.2하고 1.0이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한다 그래도 3, 4분기가 더 올라가느냐, 4, 4분기가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아까 이제 굉장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분 그러니까 1%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하반기를 높게 보는 거는 2, 4분기의 성장이 0.4%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이제 숫자입니다. 이제 워낙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에 따른 어떤 생산 부진이라는 기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가뭄이라든지 메르스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은 이제 3, 4분기가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뭐 전부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저 효과를 감안했을 때 올라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이 4, 4분기에 나타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전제한 대로 그리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하면 3, 4분기부터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소비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GDP에 지출되는 즉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3, 4분기부터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그런 그 어떤 추경의 효과가 전기비 성장률을 올리는데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비자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수요 측의 압력은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수요 쪽에서의 어떤 그 압력이 낮아지는 것보다 공급 측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들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뭐 또 이런 그 공공요금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쇄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전망치는 그대로 이제 0.9%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GDP 갭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GDP 갭률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없어지려면 이제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제 상당 기간 이렇게 가야 이제 이게 갭률이 없어질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전망하는 걸로는 내년까지는 저희 전망 시기에서 내년까지는 갭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상의 더 장기적인 전망은 지금은 이제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진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모멘텀이 이제 그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저번에 전망했었던 것보다 이게 그 내년도 전망을 낮추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멘텀이 더 약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어떤 그 베이스를 낮춰놨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장 모멘텀 저희가 4월에 본 것보다는 분명히 뭐 조금 약화됐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올해 그 낮아지는 것이 일시적 효과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제 내년도 그 좀 더 확실한 전망은 또 10월에서 이제 내년도 전망을 좀 할 때 좀 더 짚어보고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오늘 IMF 전망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IMF가 또 글로벌 전망치하고 아마 메이저 리전 정도를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오늘 전망이 리스크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리스 사태가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그렉시트까지 가는지 아니면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도 유로존 경기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는 전망치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저희 하는 전망치에 그리스 사태를 직접적으로 숫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이제 불확실성으로 봤고 저희가 오늘 이제 발표한 거는 베이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가장 현재로서 중립적인 그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제 어떤 그렉시트가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다른 전제치를 적용해서 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 그 리포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내부적인 정보로는 저희가 전제하고 있는 것들 수치가 IMF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본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교역 신장률은 그 IMF 보다 조금 저희가 더 그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전제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IMF가 이제 그 나오는 것들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라든지 중국 최근의 변화를 이제 반영을 했을 때 IMF가 뭐 적어도 한 달 전에 그 확정을 지금 그 숫자보다는 낮게 갈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저 내리신문 김영선입니다. 아까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추경 관련해서 세출, 세입, 추경 다 정부가 전제한 대로 다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전망하실 때에는 세수 결손을 꽤 많이 반영하셨던 걸로 그렇게 전망치를 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정부가 전제하신 대로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 바꾸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4월 전망 때 전제했던 정도의 그런 결손을 예상을 하시고 그것도 전망을 하셨는지 그러면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저번 그 4월 전망 때 말씀을 드릴 때 정부 재정 적자가 저희가 세수가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한 그 어떤 전제치를 넣었지만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정부가 추경을 했다고 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5.6조 원 아마 세입 그 추경으로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저희가 당초 이렇게 전제로 했던 세수 부족분은 어느 정도 이제 4분기가 해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97%, 98% 정도까지는 채워지기 때문에 거기 부분이 이제 그 성장률을 깎아먹는 부분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또 정부가 이제 그 계획대로 세출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그 세출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부의 계획대로 집행이 될 거다라는 그 가정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앞으로 어떤 그 추경 과정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연이 된다라든지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당연히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죄송한데 저희 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의 영향이 연간 기준으로 0.1% 포인트 마이너스, 그다음에 메르스 영향이 0.2% 포인트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2분기에 미친 영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메르스 사태가 6월 초부터 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6% 포인트나 큰 폭 하락했는데 그 6월 초에 그 사태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상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도 두 개 합치면 0.3% 포인트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 추경 0.3% 플러스 포인트 플러스, 그다음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효과까지 더하면 4월 전망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성장률 하락폭이 메르스나 그 가뭄을 제외하고더라도 0.4% 포인트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좀 판단 미스가 있었는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가뭄을 0.1로 말씀드렸고 메르스를 0.2에서 0.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메르스는 0.3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역 신장률 저희가 전체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그에 따른 수출 그러니까 순수출 감소폭이 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효과와 금리 인하 효과까지 감안해서 한 0.3%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그 0.3% 포인트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효과는 이제 메르스 효과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뭄과 이제 수출의 부정적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2분기 숫자 자체는 저희가 뭐 아직은 완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